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표 2021년 사이버 위협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진수 센터장님의 프레젠테이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카인터넷, 안랩, 이스트세큐리티, 하우리, NSHC, 디스캔 등 7개사가 공동으로 연말 연초에 발표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전망입니다.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현재 상황과 변화를 읽어내고 미래 사회를 위협을 예측함으로써 이에 맞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가 연간 5,400억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발생할 연간 피해액은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피해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전망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측하고 이를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실행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사이버 위협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이버 위협 트렌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 저희가 그 홀수에 관련된 정보보호 쪽에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홀수회가 있으면 홀수회에 큰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런 징크스들이 있는데요. 2009년에 77 디도스, 2013년에 320, 2017년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속되는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홀수회에 집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가 2021년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그간 사건들은 큰 사건에서 상시적인 사건으로 변화하는 그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국내 코로나19 발생일이 한 1월 20일 정도가 되는데요. 1월 20일 이후에 스미싱도 발생을 하였고요. 랜섬웨어도 여러 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이 비대면 서비스를 매개로 해서 악성 코드 유포라든가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스미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원격 수업, 재택근무,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가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었고요.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개발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도 공격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스미싱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이벤트들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260%가 스미싱이 증가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스미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해커들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었는데요. 백신 연구소라든지 개발업체, 호스팅 업체, 11월에는 이랜드 사건이 있었었죠.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은 침투형 랜섬웨어 공격이 주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침투형 랜섬웨어를 통해서 전체적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거나 백업 파일까지 찾아서 암호화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정보를 또 유출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2차 협박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금융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었고요. 대학 관련된 분도 디도스 공격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이버 스레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사이버 위협 전망, 작년에도 저희 발표해드렸는데, 국내에만 한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해외로도 같이
협력을 통해서 발표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2016년, 2020년에서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으로 전망을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올해 2021년에는 4개국 플러스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공동 발표 형식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해외에 있는 서트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이버 스레트 시그널 2021 공동 발표는 인도, 한국, 스리랑카, 호주 이 4개국이 공동으로 발표를 하였고요. 이 4개국 서트가 공동으로 발표를 하면서 발표 주제를 정하자고 해서 투표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랑 국내 업체들이 같이 투표를 해서 국경 없는 사이버 환경, 표적형 공격 랜섬웨어 확산 이거를 공동 주제로 발표하기로 같이 하였고요. 각각 국가별로 또 한 주제씩 더 선정을 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환경 변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크웹 유출 정보를 활용한 2차 공격, 그리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정교화된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호주는 매스 스피어링이라고 해서 맞춤형 스피어 피싱 공격에 대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공동 주제로 선정된 표적형 공격 랜섬웨어 확산과 피해 규모 증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랜섬웨어 공격은 개인에 집중됐던 공격이 정부라든지 기업, 특정 대상을 표적형하는 공격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조, 의료, 다양한 산업 분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경향들은 그동안에 IT 서비스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했던 경향에서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랜섬웨어를 통해서 파일을 암호화하고 협박하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협박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밑에 그림 중에 랜섬웨어 피해 금액 증가 예상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200억 달러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IT 서비스들이 이제 널리 쓰이다 보니 이러한 랜섬웨어 피해 증가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매스 피어링이라고 해서 맞춤형 대량 피싱 이메일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국내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이모탭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이모탭 악성 코드는 금융형 악성 코드인데요. 트로이 목마 형식으로 해서 스팸 메일로 유포가 되고 이를 통해서 감염이 되면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경향의 악성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팸 메일을 대량으로 뿌릴 때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유출된 기업 정보를 가지고 특정 대상으로 해서 전자 메일을 뿌리는 형식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가를 들었습니다. 악성 웹사이트라든지 악성 첨부 파일을 포함한 이메일을 통해서 재택근무자를 공격하는 형식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재택근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있는 PC라든지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무자를 노린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장치를 사용을 해서 그냥 기업 정보를 접근하다 보면 기업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기업 서버를 접근하다 보면 이제 VPN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취약한 VPN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기업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그런 시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은 바라쿠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0년 2월 말 이후 스피어 피싱 공격이 667%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재택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택근무자들이 타겟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겟을 통해서 자신이 다니는 기업이 공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크웹을 통해서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2차 공격을 두고 있습니다. 다크웹 시장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다크웹을 통해서 민감 정보가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보면은 VPN이라든지 RDP, 계정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함으로써 이런 네트워크 권한을 가지고 또다시 기업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제 다크웹을 모니터링하는 보안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보안 업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리랑카인데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BEC,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저라고 해서 정교화된 비즈니스 이메일을 통한 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 외국 가구 이제 수출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출입을 할 때 이메일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기업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변조를 해서 발송 정보를 위변조해서 대금을 가로채는 그러한 공격들이 한국에도 있었었고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내 정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해외의 4개국이 같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에 있는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협을 전망을 하고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인카인터넷, 안넷, 하우리, NSHC, 비스캔 등의 업체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였고요.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고 하면 휴민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를 하고 미래를 예측을 하고 선제적으로 이러한 예측된 정보를 가지고 탐지를 하거나 공격을 대응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휴민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 휴민트를 통해서 위협을 전망을 하고 매년 위협을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7개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전망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랜섬웨어였고요. 두 번째가 랜섬 디도스, 세 번째가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사이버 위협 확대, 네 번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이버 위협 증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공격. 클라우드 공격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국가 지원 해킹 그룹,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물 인터넷 보안 위협입니다. 여덟 번째는 보안 위협 솔루션을 우회하는 공격 기법이 이제 확산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8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이제 공통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적 공격과 결합된 랜섬웨어 위협 확대. 작년에도 있었었죠. 많이 이제 공격들이 있었었고요. 이런 공격들이 올해에도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에 메이즈 랜섬웨어가 은퇴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기도 하죠. 근데 과거에도 그러한 은퇴 소식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었는데 그렇지만 랜섬웨어가 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랜섬웨어를 이제 제작하고 유포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를 은퇴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랜섬웨어로 갈아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메이즈 랜섬웨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를 유포를 해서 파일 암호화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2차 피해를 확산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기업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다 보면, 중앙 관리형 방식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뭐,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취약점을 이용해서 랜섬웨어가 유포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들을, 지속적으로 패치를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백업 파일 같은 경우에도 백업 파일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백업 파일까지 찾아서 암호화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백업 파일들은 이제 분명히 오프라인으로 따로 파일을 보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IT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으로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 제조 분야라든지 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산업 부분에도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도스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디도스 경영이 조금 바뀌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디도스가 그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해서 디도스 공격을 서로 감행했다고 하면 올해 뚜렷해진 것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교육기관, 기업에 대해서 디도스를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이 디도스를 통해서 금전을 요구하고 하는 이러한 디도스, 랜섬 디도스라고 하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디도스가 그간 일정 폭을 넘지는 않았는데 일선에서는 100기가 정도가 큰 랜섬웨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그 그림에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160테라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다. 아카마이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급속도로 커지는 경향은 제가 보기에는 IoT 기기가 아닐까. IoT 기기가 널리 확산되면서 이 IoT 기기를 통한 본넷을 구성하고 이 본넷을 통해서 공격을 함으로써 디도스가 규모가 확산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과거부터 디도스 이제 공격들이 종종 있었죠. 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인 것보다 서비스를 마비시켜서 서비스를 방해하는 그냥 그런 목적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사회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근래에는 금전적인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ISP라든지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에 디도스 체계들을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해서 많이 이제 수준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디도스에 대한 방어가 많이 높아졌다, 방어력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가 작년에 공격을 당해서 주식 거래가 마비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디도스에 대한 대응 체계는 이제 많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지만 디도스 공격 규모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 기반 시설, 중요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 확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있는데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당했던 사례가 있었었는데 에너지, 생산 라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반 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 사이버 해킹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지만 이러한 기반 시설의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 지원 해킹 그룹 공격 증가인데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격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교 분야, 안보, 통일, 국방, 연구 분야 종사자들이라든지 언론사,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사칭한 이메일을 뿌린다든가 이러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공격들을 예의주시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투트랙 스피어 피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면 메일을 그냥 보내서 암호화된 아니면은 파일에 첨부된 악성 코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유출하다든가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공격들이 막히다 보니까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메일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쌓고요.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암호화된 첨부 파일이라든지 악성 코드를 보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유출하는 그러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전환, 이거는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적인 변화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재택근무 이제 관련해서 보안 위협을 경험한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 한 51% 정도가 보안 위협을 경험한 예가 있다, 의심이 된다, 정황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재택근무자들이 보안 위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재택근무자들은 이제 기업의 임직원이 되지 않습니까? 임직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엔드포인트 단말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기업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PC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PC라든지 모바일 기기들의 그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의심되는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메시지라든지 첨부 파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 감염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되면서,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IT 서비스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크리덴셜이라든지 설정 파일을 훔쳐서 악성 코드가 훔치는 악성 코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크리덴셜의 설정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클라우드를 구성하다 보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악성 코드가 등장하면서 내부에 침투를 하거나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고 CNC 서버로 악용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남을 공격하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의해서 사용하고 보안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5G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보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그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 확산이 되면 패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그 해커한테 악용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IoT 관련된 인증이라든지 인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 IoT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IoT 본넷 감염을 통한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정보 유출이라든지 시스템 파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의 인터넷 기기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인터넷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지만 편리함 뒤에는 또 다른 해커한테 악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물의 인터넷 기기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솔루션 부분인데요.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EXE라든지 DLL 같은 실행형 악성 코드라든지 실행형 파일로 이루어진 공격이 있었었는데요. 비실행형 파일이라고 해서 LNK라든지 파워쉘, VB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이용한 메모리에서 실행을 되고 사라지는 그런 공격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격들이 있는 경우에는 공격을 분석하거나 추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해당 메모리에서 파일이 실행될 때 잡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보안 기관이라든지 업체에서는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서 탐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별첨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이버 위협 전망이 올해 사이버 위협 전망이 무엇이 있는지 쭉 살펴보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해외 기업들이라든지 국내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게 랜섬웨어, 랜섬 디도스, 그리고 코로나19 환경 변화. 이 두 가지를 크게 다들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나 기업 같은 경우에도 랜섬웨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랜섬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랜섬 디도스 같은 것들이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ISP가 협력을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겠지만 디도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대비를 해서 기업 같은 경우에도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자들이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코로나19 환경 변화에 따른 위협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댁내에서도 기기를 모바일 기기라든지 PC를 이용하실 때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여러 가지 인증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인터넷 보호나라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였는데요. 올해 2021년에 저희가 정보보호 달라지는 점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고 살펴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고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센터장님,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또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중에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재택근무자 공격을 통해서 기업 내부로 침입하려는 시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택근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또 그렇게 그러한 형태의 근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어떤 재택근무자의 공격을 통한 기업 내부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하고 대비하고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측면은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망 분리라든지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자체가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외부로부터 침투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사전에 분리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를 해서 아예 차단을 시키고 망을 분리하거나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 자체를 구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시스템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이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흐름이라든지 자사가 갖고 있는 서비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중간중간에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 인식입니다. 재택근무자 자신이 보안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에서 두 가지가 반드시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원 자체는 보안 인식을 가지고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PC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에 특히 자신하고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자신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메일 자체에 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PC 자체도 패치를 통해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발표 내용 중에 이 5G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5G 시대에는 아무래도 IoT,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또 그만큼 또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 기기가 좀비화됐을 때, 또 사물 인터넷 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부주의하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네. 이렇게 좀비화된 사물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탈취가 된다든가, 또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숙주로 악용이 된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많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침해를 당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IP 카메라 같은 경우에 IP 카메라를 통한 영상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직접적으로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기들도 다 IoT 기기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IoT 기기 중에 중요한 기기가 또 하나가 이제 공유기입니다. 댁내에 공유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공유기를 통해서 모바일 기기도 접속하고 PC도 접속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데, 이 공유기 자체도 또 하나의 기기이기 때문에 이 기기가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관리자 패스워드가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다든가 하면은 공유기를 통해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 그리고 이러한 기기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를 디도스 공격을 하는 가해자로 이렇게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댁내에서 암호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제 IP 카메라 자체의 관리자 패스워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패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전체 IoT 기기에 대해서 인증 제도를 마련을 해서 전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안이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oT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전주기적으로 IoT 기기가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에 주목해야 될 사이버 위협을 전망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키사의 임진수 센터장님의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